엄마가 나타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2살, 3살 넘어가면서 엄마가 안 보여도 저희도 올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애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애기들 생각해 보시면 딴 방에서 애들이랑 딴 방에서 놀다가 갑자기 엄마 무릎에 앉아서 한 30초쯤 때 또 뛰어갈 때가 있거든요. 아마 잘 보시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서적 급유를 한다고 얘기해요. 잠깐 엄마를 안고 뽀뽀하고 또 가는 거예요. 급유를 한 다음에 기름 넣고 쭉 가서 놀다가 돌아와서 또 만나는 거예요. 엄마 있는 거 확인하고 잠깐 안아서 이따, 아직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좀 그러다가, 왜냐면 애가 낮잠 자다 딱 깼는데 엄마 없으면 자지러지게 울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가 잠자는 건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랑 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 믿음도 없어요, 애들이. 근데 이제 조금 지나서 엄마랑 나랑 떨어져서 조금 지내도 될 것 같고 엄마가 안 보여도 될 것 같고 불안해. 그 불안을 잠재워줄 상징적 물질을 갖게 돼요. 그걸 이제 이행기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 애들한테 담요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네 할머니 집 가서 잘 때도 꼭 들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잭에게는 자연스럽게 조이가 알고 준 것도 아닌데 우연스럽게 이빨을 이제 갖고 있었게 견뎌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랑 잭과 조이는 처음으로 분리된 것을 견디게 되는 거고, 또한 그 환상의 힘으로 아이가 그걸 잘라서 엄마에게 주고 싶은,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발달 단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늦춰서 하지 못했던 발달을 이 둘은 룸에서 나온 다음에 막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해내고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류의 트라우마,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걸 받으면 그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PTSD가 생기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고 애 성격이 문제가 생기고 발달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는데, 의외로 도리 엄마는 더 힘들어지는데, 엄마도 꽤 아이를 통해서 견딜 수 있었고 애도 늦었지만 친구도 만나고요. 개도 키우고 개도 좋아하고요. 즐길 수 있는 그 룸에도 가보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할 수 있는 그 룸이 너무 작아졌다고 느낄 정도로 자기가 커지는 정상 발달 단계에 갈 수 있는 면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조이는 어떻게 해서 견딜 수 있었을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룸 안에 얘기를 다시 하면, 보통 우리가 또 이렇게 거의 갇혀 있는 사람이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잭 입장에서 원래 세상 그런가 보다고 살았으니까 미칠 게 별로 없죠. 근데 조이는 자기 평온한 삶인데 내가 어쩌다 지금 여기 갇혔는지 모르겠는 거죠. 첫 1년 동안에는 그래서 한번 크게 싸운 적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후에 아기까지 생기고 정말 험한 데서 애를 낳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애를 키우는 과정을 해냅니다. 아마도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생긴 낙관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요. 하여튼 현실에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버텨내겠다는 힘이 그 사람을 견디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고 나는 여기서 너무 고통스럽게 내가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고, 난 여기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이곳에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마 목숨을 끊는 일들이 대개는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 길밖에 없다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한 건 아기가 태어난 거고요. 근데 아기가 태어날 때 벌어지는 마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궁을 수축하기 위해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굉장히 재밌는데, 그게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자궁이 수축되면서 이렇게 막 나올 때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평상시에도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대인 간의 친밀감을 높일 때, 신뢰를 형성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근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어떤 연구가 있냐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옥시토신이 올라가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올라가면서 친사회적인 행동과 남을 돌보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그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일들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을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서 놀라가면 뇌의 공포 반응이 둔화되고 용감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이에게 비록 그 인터뷰에서는 당신 그 아기를 위해서는 애를 떼서 뭐 병원에 갖다 놓게 해서 정상적으로 자라나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조이에게는 잭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지 몰라요. 나는 계속 끊임없이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누군가를 챙겨줘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얘기를 보면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이걸 고통에서 탄생한 이타주의란 말을 하는데요. 홀로코스트라고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 캠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생존자들을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82% 정도는 그나마 없는 물건들을 음식도 나눠주고요. 더 아픈 환자들이 있으면 돌보고요. 챙겨줬던 사람들이 생존할 확률이 훨씬 높았대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 죽게 나 하나 먹고 이기적으로 나 혼자 먹고 살아야지 말면서 막 이렇게 버틴 사람들 더 돌에 일찍 죽고 남도 돕고 그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돌봄 행동을 하는 걸 통해서 훨씬 난민 캠프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할수록 사람은 희망과 유대감을 느끼고 자신의 괴로움을 덜어내는 데만 집중한 공포에 갇혀버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 봉착했을 때 난 피해자인 거고 나 혼자 어떻게든 버텨낼 걸 거고 굉장히 위축되고 전투적인 반응을 건드리지 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반응 이외에 또 다른 반응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돌보는 것, 뭔가 행위 어떤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연대 협동, 연대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확대 해석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에게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 중에 하나는 조이라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건 그냥 모성애가 아니라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 친사적 행동할 수 있고 뭔가 돌보는 행위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갖게 만든 거였어요. 그냥 얘는 내 전부예요가 아니라